지금 뭐 만 불, 이만 불 벌고 계신 분이 나는 은퇴 후에 3천 불만 있어도 돼 하는 분들도 가끔은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활발하게 내가 일을 할 때보다 인컴이 없으니까 생활비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쓰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은퇴할 때쯤에는 집이 페이오프가 됐다든지 아니면 집이 페이오프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페이오프한 집을 얻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줄일 수 있는 저희가 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 같은데 캘리포니아는 주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쓰는 돈들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은퇴를 하신 분들이 요즘에 보면 65세에서 한 70세 정도의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은퇴하면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나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나가는 생활비는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은퇴를 했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거 아니고요. 옷을 안 입는 거 아니고, 뭐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65세 은퇴하신 분이 65세, 66세에 은퇴를 막 하고 쓰시는 돈과 이분이 연세가 조금 더 지나서 80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해서 쓰는 돈은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85세, 90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슈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여행도 조금 덜 다니시게 될 거고요. 취미 생활도 조금 덜 하시게 되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세가 좀 아주 많이 들게 드시게 되면 조금 생활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은퇴하기 전보다 그래도 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전에 쓰던 비용의 한 70%에서 80%는 나간다더라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은퇴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벌고 있는 한 달 인컴은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버시는 돈을 다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하시면서 계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생활비에서 한 70%, 80% 정도가 은퇴 이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실 건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얼마 썼다더라, 누가 얼마 썼다더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은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아이들, 다른 집의 자녀들이 무슨 대학을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느 대학을 가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 거는 우리 아이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은퇴 역시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원하는 것과 현재 상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채워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저희가 보통 여기서 어, 그냥 4인 가정으로 해볼게요. 부부가 있고 자녀가 두 분이 있는 4인 가정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하세요? 어느 정도를 비용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하면 물론 이것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상층의 가정들을 보면 적게는 한 8천 불 그리고 중상층에서 조금 여유 있게 쓰시는 분들은 한 13,000, 4천 불 그 정도 선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택스를 좀 나간다 치고 그리고 한 70%, 80%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 부부가 생활하시려면 대략적으로 17,000불에서 8,000불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한 만 불에서 만 오천 불 정도 버시는 분들이라면 한 7천 불에서 8천 불 정도의 비용이 은퇴 이후에 다달이 생활비가 있다면 부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원하는 은퇴 생활을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8천 불 정도를 내가 써야 되는데 7천 불에서 8천 불 정도를 써야 되는데 한 7천 불 정도를 한번 잡아 볼게요. 7천 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저희 큰애가 올해 대학을 갑니다. 저희 큰애가 올해 대학을 가는데 제가 딱 오늘 올해 46이거든요.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를 조금 일찍 낳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천천히 하셔서 늦게 낳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조금 전체적인 추세가 천천히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천천히 낳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만약에 요즘에 대학을 가는 자녀분들의 있는 부모님들의 나이라면 대략적으로 한 45세에서 50세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숫자적인 걸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스크린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 잘 됐나요? 네, 이게 와리프 캘큘레이터라는 우리의 은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한가 하는지 숫자를 가지고 한번 플랜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의 골. 제가 한 달에 7,000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분이 한 달에 이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5천 불 될 수도 있고 만 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7천 불 정도 네트로 7천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45에서 한 50세 정도 되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47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7세. 언제까지 그럼 나는 언제 은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물론 일찍 하시면 좋죠. 일찍 하시면 좋은데 제가 소셜 세큐리티를 보니까 소셜 세큐리티 SSA를 풀리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지금은 70세시더라고요. 70세가 되면 SSA를 풀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뭐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70이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70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사실 거냐. 100세 세대, 100세 세대 하는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소식도 듣고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을 갔었어요. 로즈힐에 있는 하간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묘지에 계신 분들이 몇 세 정도에 돌아가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하간 예배를 드린 곳에서 있는 주변에 있는 묘지를 쭉 둘러봤어요. 쭉 둘러봤더니 근래에 돌아가신 분들,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말고요. 2015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을 쭉 보니까 대각 돌아가신 연세는 한 85세 전후더라고요. 90세가 넘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100세 세대, 100세 세대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한 95세까지라고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에 7,000부씩 70세가 돼서 쓰시는데 95세까지 쓰신다고 하면 계산을 딱 하면 여기 보시면 210만 불 정도. 예, 200 210만 불 정도를 모아 놓으시면 한 달에 7,000부씩 쭉 써서 95세까지 쓰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제일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 식당을 가도 마켓을 가도 뭐 옷을 사러 가도 모든 게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요즘에 뭐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저희가 3.5% 정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를 계산을 했더니 똑같은 돈 내가 7,000불이 필요한데 47살 현재 시점에 7,000불이 70세가 돼서 똑같은 7,000불의 가치가 있으려면 15,443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배가 훌쩍 넘어가죠. 그리고 70세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기 때문에 70세에는 7,000불이라는 돈이 15,433불이지만 71세가 되면 거기가 16,000불 정도가 되고요. 계속해서 내가 쓰는 금액은 지금 현재 7,000불의 가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47세인 분이 70세까지 모아놔야 되는 돈은 아까는 210만 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엄청 큰 돈인데 210만 불이 아니라 765만 불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돈을 모아? 이런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벌써부터 너무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그 SSA를 보면서 보니까 현재 시점에 70세에 풀리 SSA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의 금액이 5천 불이 넘더라고요. 꽤 많죠.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한 2,800불이다, 2,700불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도 SSA 받으시는 것도 인플레이션으로 계속해서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풀리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맥시멈이 SSA가 한 5천 불이 조금 넘는다고 나와요. 근데 5천 불이 넘는 돈을 SS로 받으시려면 지금 하이 인컴으로 계속해서 텍스를 내고 계셔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부가 같이 받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3천 불, 4천 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4천 불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4천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3.5%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700만 불이 아니라 한 4,300만 불 정도를 모으시면 됩니다. 예, 많이 줄어들었지만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반, 고민 반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만 불에서 만 오천 불 정도를 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면 텍스도 물론 내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401k 같은 것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만약에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자영업자라면 회계사님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IRA 같은 본인의 개인 은퇴 플랜을 지금 하나쯤은 갖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봐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은퇴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하지만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은퇴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다 보니까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그래도 어카운트 하나씩은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조금 좋은 직장에서 401k를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늦게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런 은퇴 플랜을 하나는 만들어 놔야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미 시작하거나 준비해 놓은 은퇴 플랜에서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의 인컴을 만들 수 있는 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만약에 401k에서 내가 은퇴하고 401k에서 한 달에 1,500불 정도 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내가 7,000불이 필요하셨던 분은 401k도 조금 준비해서 나오는 게 있을 거고요. SSA로 받으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2,500불 정도의 엑스트라. 나는 총 7,000불의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는 약 2,500불 정도의 어, 은퇴 플랜을 이후에 좀 필요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270만 불 정도를 모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270만 불이라는 돈은 그냥 내가 어떤 그린 캐시를 딱 모아놔서 박스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 쓴다고 하면 270만 불이지만 내가 은퇴 이후에 70세가 됐었을 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270만 불보다 더 작은 돈이어도 한 달에 쓰는 돈, 한 달에 필요한 이 금액을 똑같이 유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받는 이자를 내가 모아놓은 돈을 이자를 받을 때 3.5%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은 이자를 받는 데다가 모은다고 가정을 한다면 270만 불이 아니라 168만 불 정도만 모아 놓으셔도 내가 쓰는 돈은 여기 바뀌지 않잖아요. 똑같은 돈을 쓰시지만 3.5% 인플레이션과 똑같은 이자를 받으셔도 160만 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 내돈내산을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모아서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돈을 모은다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안정적으로 한 6.5% 정도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6.5%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서 내가 이 필요한 돈을 꾸준히 쓴다고 가정을 하면 네, 110만 불. 처음에 봤었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이었지만 예,
지금 보면 110만 불 정도만 모으신다면 110만 불을 모으신다면 내가 한 달에 2,500불 정도 그때 돼서는 5,500불을 70세 5,500불의 가치가 되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는 47세라고 가정을 하면 23년이란 기간 동안 110만 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110만 불을 모을 수 있을 거냐는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20년이면 1년에 6만 불을 모아야 120만 불이거든요. 6만 불 모으려면 5천 불이잖아요. 한 달에 만 불 버시는 분이 한 달에 5천 불씩 모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10만 불을 모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 110만 불을 모으시려면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예, 내가 모으고 싶은 금액은 1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네, 한 달에 4천 불씩 모으셔야 됩니다. 24년 동안 한 달에 4천 불씩 모으시면 110만 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릴 때 한 6.5%, 뭐 한 6.5%보다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자란 금액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한 6.5%로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애뉴얼 레이트를 한 달에 4천 불이 아니라 1,723불을 모으시면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뭐, 인플레이션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인플레이션 오르는 만큼 내 월급이 올라야 사실 내 생활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축하는 금액도 조금씩은 늘면 좋은데 월급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딱딱 오르지는 않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모든 건 다 올랐는데 내 월급은 안 올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인플레이션만큼은 아니더라도 해마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내가 조금씩만 늘려보자 해서 어떤 분이 해마다 2% 정도만 저축을 조금 더 하는 계획을 잡으신다면 한 달에 1723불을 꾸준히 하시는 게 아니라 1425불부터 1452불부터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23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는 금액을 늘려간다면.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어떤 저축이라는 걸 해놓지 않은 상태. 제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한 5만 불 정도를 모아놓으셨다. 현재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 시작하실 때 5만 불이라는 목돈을 모아서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1,100불 정도를 저축을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은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플랜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는 텍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는 텍스를 하나도 안 낸 컨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에 텍스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서 해마다 뭐 인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만큼 더 늘어난 돈을 모으셔야 텍스를 내면서 모으시게 되는 건데 텍스를 만약에 텍스 레이러 지금 그때그때 내지 않고 나중에 내는 컨셉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모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텍스를 내지 않는 컨셉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을 모으셔서 내 은퇴를 위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한 2,500불이라는 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2,500불이 아니겠죠. 지금의 가치로 2,500불을 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를 모을 수 있다면 원하는 어떤 은퇴에 조금 더 가까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나는 1000불이 너무 힘든데 700불, 500불로밖에 못 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이걸로 부족하다면 내가 아까 처음에 계산을 할 때 한 7,000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사람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은퇴 이후에 7,000불보다 조금 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00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나는 버클리를 가고 싶어요 했는데 성적이 지금 안 나와요. 예. 누가 봐도 버클리라는 학교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해. 좋은 날 버클리 갈 수 있을 거야. 이것보다는 만약에 학생이 뭐 9학년이다, 10학년이다 하면 그 계획을 저희가 부모님들이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은퇴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채워가는 작업들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은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다 보면 1년, 2년이 시간이 금방 지날 거고요.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젊은 것 같기는 한데 화면이 꺼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말씀이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 인생의 속도가 본인의 나이의 속도라고 하는데 네. 아이들 것만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제목이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의 은퇴 준비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학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대학을 이제 가는 거를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혹은 아직 대학을 가기에는 몇 년 시간이 더 남은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은퇴 준비를 내가 하는 데 있어서 10년을 계획해서 할 것이냐 15년을 계획해서 할 것이냐, 20년을 놓고 계획을 할 것이냐는 많이 다를 거예요. 기간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내가 원하는 은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복리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복리 효과를 보신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높은 이자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나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느냐, 1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느냐, 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들 중에 대학 보내면 아이들 차도 사줘야 되고 만약에 기숙사를 가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기숙사 비용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보다 돈 나갈 때가 더 많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상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대학 가면 그만큼 어쩌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돈이 안 들어갈까요? 네. 그러면 나한테는 나는 내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짧게는 4년. 만약에 자녀들이 공부를 오래 한다 그러면 10년. 네,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대학교 가서 어떤 론을 받지 않게끔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님의 은퇴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하는 은퇴에 근접해 있으신지 그걸 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시고 나는 요 정도 했으니까 충분해 지금부터 하는 걸로 충분해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은 재정적인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준비 없이 아이들만 생각해서 해주시고 나면 나중에 막상 내 거를 준비할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47살에 준비하는 것과 57살에 57살에 준비하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대학 보내고 은퇴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네, 대학 보내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숫자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쇼스 서큐리티 웹사이트에도 들어가셔서 지금처럼 내가 일을 하면서 은퇴를 한다면 과연 나는 얼마의 SSA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한 3,000불, 4,000불 보여드렸는데, 난 인컴이 많아서 5,000불 다 나올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나는 텍스 보고를 많이 해서 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401k를 하고 계신다면 401k 스테이먼에도 지금처럼 401k를 하시면서 컨트리뷰션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정도의 이자를 받으신다면 그 401k 스테이먼에 401k를 통해서 얼마 정도가 나올 거고 SSA를 통해서 또 얼마 정도 나올 거다.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넘버에 만족을 하시는 단순하게 달러 어마운트로 확인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의 7,000불이라면 20년이 지나면 15,000불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갭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은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혼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AI에 물어보셔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많은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대1로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예, 내가 원하는 어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나 어떤 그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들 요즘에는 이런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플랜이 유행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현명한 은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숫자적으로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초대해 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좋을